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측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이제 약간 혼조세로 마감을 해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발행된 국채금리가 양호하게 나오고 옐런 전 재무장관의 친화적인 발언, 자, 거기에다 빗대가지고 빅테크 두 기업의 시간의 급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잠재우면서 우리 증시가 반등선에 나섰습니다. 자, 이 퐁당퐁당 시장이 언제쯤 이제 멈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 5월 달에 이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지금 사그러드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종목부터 점차적으로 실적 위주로 가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출발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출발부터 해야 된다. 자, 어느 틈엔가 여러분들 증시가 이만큼 갔구나라는 걸 좀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영상이 조금 짧을 수 있습니다. 주말간에 우리가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또 급하게 영상을 찍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GDP 이 예상치가 일단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오면서 갑자기 PCE 물가지표 자체가 높게 나왔죠. 자, 이거는 GDP에 이제 준하는 PCE 지수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분기 PCE 지수는 곧 있으면 나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장은 둔한데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냐 이런 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왔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자, 점차적으로 사그러드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일본 금리 동결이 좀 있어가지고 영향이 좀 있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바로 또 이제 친화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잡혀줬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국채금리가 결국에는 어제 발행된 게 양호하게 나온 게 좀 주요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게 또 나왔죠. 나오면서 그 부분이 양호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옐런 미 재무장관 자체가 일단 얘기를 했죠. 1분기 성장률 상향 가능성이 있다. 인플레는 완화 전망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고 투자자들을 좀 끌어들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빅테크 기업 알파벳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간에서 급등을 해주는 기염을 좀 토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는 이제 그거에 대한 탄력을 받아가지고 기아차가 1분기 영업이익이 3.4조 원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실적이 나와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 적재적소에 좀 나왔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대기업들은 실적 자체는 금요일이나 목요일날 발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클리 만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말간에 이런 거를 또 이제 전전긍긍하면서 볼 필요는 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탄력받은 게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금융지주 첫 성적표 보니까 KB금융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ELS 빼게 되면 자, 어쨌든 시장에서 일단 환호를 좀 해줬습니다. 왜냐면 주주환원 관련해 갖고 40% 이상을 주주환원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탄력을 좀 받았던 모습이죠. 그래서 금융주하고 반도체 화장품 쪽에 은근슬쩍 화장품 쪽에 이제 돈이 쏠리면서 오늘 증시가 반등이 좀 나왔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로 가서 좀 보게 되면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자, 중간에 이제 일본의 엔화 금리 동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중에 환율이 갑자기 조금 일단 올라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시겠지만 미국 환율 같은 경우는 유로화 또 프랑화 엔화 이렇게 종합적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동결했다고 해서 지금 크게 출렁이지 않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보다는 미국의 환율을 좀 잡으려면 결국엔 자체적인 문제겠죠. 국채 발행이라든가 자, 결국에 국채 금리 낮아지는 현상.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4.7이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투자자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발행되는 채권을 사가지고 이득을 취하지 현물에다가 특히나 우리 같은 아시아 증시, 자, 신흥국 증시에다 투자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이런 거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때가 있었죠, 우리가. 자, 동학개미.
결국에는 한데 뭉쳤었을 때 가장 큰 세력이 돼가지고 기관도 이제 뒤집어 엎을 정도였었잖아요. 우리 2차 전지 에코프로, 자랑스러운 에코프로 BM이 갈 때. 자, 그때만큼은 이제 합심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고객 예탁금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자,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점. 자,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나오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점차적으로 나오는 이런 물가지표들, 미국에 이제 나오는 이벤트들을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따른 대응에서 이제 타점을 또 잡을 수가 있겠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는 6월 달을 예상합니다만, 우리가 폭발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수익을 좀 취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돌아오고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잡아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말에 발표될 이 3월달 PCE 관련돼서 전월비 어떻게 나오느냐, 결국에는. 자, 이거는 CPI하고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소비 패턴까지 다 조사를 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준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자, 그래서 2.6%, 0.3 이 수치보다는 일단 낮게 나와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자, 일단은 예상 자체는 보합이나 좋게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관련된 종목들, 자, 오늘 올라오고 마감 처리한 걸 좀 보면 대충 예상이 되는데 시간에는 그닥 좋은 종목들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5시에 봤기 때문에 변동성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은 좀 있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만 일단 좋게 나와준다고 하면 월요일은 증시 화끈하게 불이 붙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이 팀장의 주식상의 전략 텔레그램, 오늘 일단은 한국철강 관련해 갖고 우리가 일단 흔들리면서 20% 이상 수익권을 지금 창출을 해놨는데요. 요거 전략 관련해서는 이제 핸들링이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고, 그것 관련해서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끝까지 뽑아 먹을 거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셔가지고 전략대로만 저만 믿고 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가 있고 어떤 펄이 있는지는 우리 안에 계신 분들이 다 충분히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어저께 나갔던 이 동아일텍 관련해 갖고 조금 아쉽습니다. 자, 20% 이상 상승을 했는데 빠르게 타자를 치다 보니까 조금 굉장히 짧은 수익으로 좀 마감이 됐어요. 이제 늦게 보신 분들은 15% 이상도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크게 먹어야 됩니다, 이번 연도에. 그래서 우리 히든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잠깐만 예고를 좀 드릴게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주말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영상 계속해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테슬라가 이제 어떤 펄을 갖다 붙일 것이냐에 따라서 2차전지 박스권 대응이 달라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적 발표 부분에서 이 로봇 옵티머스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자율주행하고 가장 높게 일단 위에다 올려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시중에 알고 계신 종목들 뭐 라닉스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 제대로 된 펄을 갖다가 찾아놨고 거기다 1+1으로 지금 제약바이오도 하나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일단 요것만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50에서 100%까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제약바이오나 내지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쪽에 지금 펄이 못 붙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금리 인하 펄에다가 이제 시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하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굵직굵직하게 시드가 많아가지고 그런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 팀장하고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 캐파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언제 나갈 것이냐, 이제 캐파를 시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굉장한 펄을 갖고 있는 종목도 발굴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이제 그 다음 종목도 제약바이오나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펄이 있는 종목도 합쳐가지고 고심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당장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아니는 5월 달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지만 여러분 말씀드렸던 50% 100%도 가능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중요한 거고요. 히든주는 아시겠지만 S바이오메딕스도 지금 전략이 있지만 말씀을 제가 구체적으로 안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번 연도에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엄청나게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느 정도까지 밑으로 내려와서 해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라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말 영상에서 긴급하게 찍을 때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우리 찐팬 구독자 여러분들은 대략적으로 전략 텔레그램 방에서 알고 계시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시겠죠, 여러분들. 자, 간단하게 이 팀장의 주식상의 전략 텔레그램 입장 방법만 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찐 구독자, 자, 멤버십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소요 비용이 한 달에 월에 9만원, 하루 커피 한 잔 누적 비용이 좀 발생이 되고요. 자, 히든주 하나만 잘 잡아도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겠죠. 자, 그 이상의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주말 새벽 시간 상관없습니다. 자, 아래 010-2951-8540이고요. 2951-8540 이쪽으로 동행 딱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단기적인 길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우리 이제 수익권 창출하면서 크게 먹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굵직굵직 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종목 관련해서는 제가 주말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파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발하기 위해서 위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출발부터 해야 됩니다. 뭔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일단 지금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5월 달에 우리가 아무리 치고받고 한다고 한들 미리 잡아놓지 않으면 전략이나 타점이라는 거는 때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동참을 하셔야지만이 말씀드렸던 50%든 100%든 수익이 나오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물려 계신 이제 큰 한두 종목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해지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찐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팬분들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영상에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 되시고요. 항상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